오늘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한 토론이 기대가 되고요. 오늘 토론은 좌장이신 서울 11대학교 건축학부의 송인호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호입니다. 혹시 모니터를 기준으로 뒤에 앉아 계신 분 앞으로 올 의향 없으세요? 저기 모니터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앉아 계신 분 혹시 지금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려우신 분이 아니시고요. 30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금 더 모니터를 기준으로 뒤에 오시는 거면 앞으로 오시면 좋겠는데 그 빨간 잠바 청년 앞으로 오시면 고맙습니다. 예. 예. 일단 반응을 보이셔서 고맙습니다. 축하받을 분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다여 계신 분들이 한옥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한옥을 갖다가 이렇게 새롭게 보존하고 창신하는 일에 다 열심과 또 이 기대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설례로서 확인하는 또 기쁜 시간이 있었고 그것이 여기 계신 대목장님이든 혹은 백제장을 고친 김 대표님이시든 아까 김 대목장님이시든 등등등을 포함하여서 아까처럼 젊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까지도 한옥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보이는 것들을 좀 기쁘게 봤지 않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특별히 네 번째 올해 맞이하게 되는 한옥 포럼의 주제가 법제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보니까 미래 건축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한옥은 건축인가 아닌가 정도의 논의였던 것 같고, 두 번째에서는 이 도시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한옥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건축 형식인가 그런 탐색이 되고, 세 번째는 그 기술이 지금 21세기권이와 전통적인 기술의 연장선에서 어떤 지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었을 때 저희를 조금 더 지속적이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셨을 텐데 오늘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들이 상을 통해서 확인했었던 열정과 어떤 잠재력을 보았거니와 오늘 후반부의 두 분의 박사님 발표를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힘들과 이 어떤 노력을 모아갈 것인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면서 오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시작하는 말이었는데요. 아무튼 오늘 지금 토론하시는 선생님들을 제가 소개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순서에 따라 소개드리기가 싶습니다. 토론자로 경북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로 계시는 조대모 교수님 오셨습니다. 최근에 궁궐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궁궐 조선을 말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신 선생님이 김은희 서장님이십니다.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저희를 그냥 기억하기 쉽게 도시연대로 기억해왔습니다만은 이 도시의 골목 혹은 역사적인 어떤 건축물들이랑 기억에 대한 그다음에 어떤 잘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서 노력을 꾸준히 해오셨었던 저희 NGO이고 여기 처장님이시다만 바로 전까지는 국장님이셨는데 처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윤하정 소장님이십니다. 윤하정 소장님은 프레스 엔지니어링 사무소 소장으로 직을 갖고 계신데 제가 기억하건데 2000년에 처음에 인사동 집가림 계획이든 그다음 이어서 북촌 가꾸기 계획 그리고 이어서 최근 10년 동안에 주로 서울의 역사적인 도심들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의
법적 구성력을 갖는 계획들이 수립되었는데 그런 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보입니다. 현재 성북 지구단위 계획을 이게 수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민호 과장님은 아마 이 자리에 오늘 함께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의 건축문화경관 김 팀장이신 김근호 팀장입니다. 저희 마지막 발표를 들었었던 유광훈 박사님의 소위 건축 자산에 관련된 법제에 관련하여서 아마 협력하여서 또 만드는 과정에도 아마 조언을 더 생각되고 오늘 도세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언과 어떤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강민 센터장님입니다. 국가한센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국가한센터라고 하는 소위 기관에 지금까지 많은 선배님들이나 그 앞선 어떤 시민들의 노력들이 사실 그 센터의 여러 가지 연구의 형태로 혹은 또 뭐 제도 형태로 담겨가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을 가장 중심에서 하고 있는 이강민 박사님입니다. 되게 이 면면들을 보셨거니와 제가 힘들지만 소개됐습니다만 각각의 지금까지 해왔었던 역할 속에서 오늘 저희들이 두 분 박사님 발표를 들은 것을 같이 좀 새겨주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각자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좁힌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에 하나, 둘, 셋, 넷, 5분한테 1분짜리 질문을 먼저 드리기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은 유광훈 박사께서 우리 나눠주신 여기 보면은 한옥의 정의를 일단 먼저 주셨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저희 건축법 시행령 봤는데 죄송합니다. 48쪽, 48쪽에 제가 신규가 죄송합니다. 거기에 그 소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한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도적 정의인데 이 정의에서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생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제가 소개드린 순서상으로 그러나 딴 분들이 준비하시기 이강민 박사님부터 요 시행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 내지는 뭐 조금 본인의 어떤 견해 조금 인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리세요? 한옥 정의에 대한 질문은 지금까지 한 2년에 걸쳐서 제가 계속 받고 있고 이 정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옥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한옥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렇게 형태적으로 정의될 수 없는 말입니다. 시작부터. 한옥, 거꾸로 양옥을 정의할 수 있느냐, 일본집이라는 걸 형태로 정의할 수 있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옥은 한국 사람 혹은 한국 민족이, 한민족이 어떤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정의된 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옥구조 방식이고 한식지금 틀이고 하는 말로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5,000년 전에 지은 것도 한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법적인 정의라고 하는 거는, 법에서 정의하는 거는 뭔가를 규제하거나 혹은 지원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옥이라는 말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한옥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돼서 정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옥이라는 말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20세기 초반에 한옥이라는 말이 생겼을 때 볼 수 있었던,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우리가 좀 익숙한 목구조로 되어 있고 기와집을 얹은 이런 집으로밖에 정의할 수가 없고, 이 정의를 다 깬다고 하면은 지원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도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개량을 해서 이제 위원회 같은 데 올라오는데,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기준을 가지고 상당히 융통성 있게
한옥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자연재료 이런 말들인데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한옥은 자연재료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상당히 성능이 향상된 화학 재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도 한옥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한옥 이 정의 자체는 부분적으로 조금 시대가 변하면서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이 근본적으로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당분간은 이 정의가 좀 더 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진모 교수님. 죄송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좀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정의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정의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전에 이강인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지원의 대상이나 혹은 행정적으로 한옥을 분류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정의냐 혹은 학술적으로 한옥을 관찰하기 위한 정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정의의 폭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옥을 그 도시건축 생태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종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같은데요. 태생적으로 기동포, 젓가래를 사용하는 경사지붕을 사용하는 건축물 혹은 그로부터 변형된 것들까지를 한옥으로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 성주께서도 이미 그렇게 이해하고선 들으시다고 생각합니다. 한옥의 정의는 굉장히 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이념과 입장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 있지만은 오늘 저희들이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 주제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각 선생님들의 어떤 성향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특별제가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꼭 정답인 게 아니긴 당연히 우리 김은희 처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옥이 뭐냐 시키시길래 교수님들은 지도를 안 하고 지적을 하실까 그랬는데 방금도 지도를 하시는 거 보니까 좋은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한테 한옥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지붕이 기와인 거. 그러니까 머리 뚜껑 얘기하는 같은 느낌인데 사람을 가지고 가장 얼굴하고 머리를 먼저 보는 거죠. 머리가 달라지면 이렇게 인종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경계에서 저도 한옥이 뭔가만 고민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경계에서는 사실 지붕이 기와인 거라는 개념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한복이 뭔가 개야 한복을 어디까지 한복을 볼 것이냐 이런 논의인 것이 굉장히 많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가장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이제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저는 또 사실 좀 다르다고 알아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에 있어서 그 외모에서 얼굴과 머리가 중요한 것처럼 어쩌면은 우리들이 흔히 갖고 있는 거는 이 기와하는 게 아주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움직임은 소리가 안 나는데 이 엉뚱하죠. 네. 아까 교수님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저 역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법정 계획을 활용을 해서 그거를 지원하고 또는 유도하는 입장에서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은희 국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로 외곽에서 보이는 경관적 특성 그리고 또 지역성을 고려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옥과 목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한옥으로 그러니까 한식 지붕과 한식 기와와 목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한옥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준거를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비율은 이제 그 계획 구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운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솔직히 건축을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의라는 게 그게 중요한 문제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이걸 뭐 굳이 엄격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옥이라는 게 뭐 갑자기 애초부터 한옥이라는 게 있었던 아니고 아까 이동훈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나 그런 게 다 반영이 되는 게 한옥의 건축물로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고 유연하게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이 토론자들을 불편하게 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하신 말씀들 속에서 특히나 지금 법제와 관련된 써져 있는 내용을 논의를 하고 됐을 때 이것이 이제 허가의 대상일 수 있고 혹은 지원의 대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법적 구성력을 갖는 계획을 수립할 때 또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랬을 때 또한 우리들 다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산으로 인식하는 소위 장소 가치라고 표현하셨고 또 경관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이해하셔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토론을 합리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이상으로는 한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조금 저희들이 자제하면서 이런 틀 속에서 제도적인 틀에서 약간의 유연성을 가지면서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비교적 앞서 잘 지켰기 때문에 저희는 주어진 시간들이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혹은 10분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신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이 한때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토론자들의 토론을 조금 조절을 하고 한번 플로어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준비해 오신 토론 내용이 있을 듯 하여서 각 선생님들께서 한 5분에서 혹시 좀 넘어설 염두에 두시고 일단 먼저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조재호 선생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그 신경미 박사님 발제에서도 그 주된 내용이 현황조사에 관계되는 내용이었었는데요. 한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들을 건드리고는 있는데 지금 좀 많이 낮은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대체로 그 한옥에 대한 관심의 참조점, 출발점은 대체로 그 서울의 북촌하고 전주 한옥마을이었다라고 하는 별 의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대구에 있는 한옥들, 도시 한옥들을 좀 관찰을 해오고 있는 입장인데요. 다른 도시들에 있는 한옥들과 서울이나 전주의 한옥들은 적어도 지금의 현상으로서는 굉장히 좀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서울의 북촌이나 전주 한옥마을이 다듬어지기 이전의 상태로만 보자면 뭐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거나 지금의 그 북촌, 전주 한옥마을이 그 중요한 중거점이 되어져 왔었는데 신 박사님의 그 발표 내용에서 안동이나 목포 같은 다른 도시들의 한옥들에 대한 그 현황조사 사업을 진행하신 것을 보면은 아무튼 이런 그 우리의 그 판단 기준을 좀 유연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토론 자격으로 와 있는 이유가 최근에 그 대구광역시 중구 일대 한옥 현황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진행했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제 인식의 문제들을 거론하는 걸로 이제 토론을 진행하고 합니다. 저희 그 중구의 현황조사가 올해 이제 5월 초부터 8월 초까지가 사업 기간이었었고요. 3개월 동안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중구라고 하는 단위는 대구에서 가장 이제 작은 군데요. 이 권역 내에 있는 그 건축물들 중에서 세움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목조 건축으로 분류되는 것들을 좀 뽑았는데 처음에 이제 목록상이 한 7,000몇백 건 정도가 됐고요. 거기서 그 항공 사진만 가지고 쉽게 좀 판별될 수 있는 것들을 빼내고 나니까 한
약 5,000동, 4,989동의 목조 건축물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 5,000동의 건물을 현장 확인을 해서 이것을 한옥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혹은 지금의 상태가 어떻고 각각의 재료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이런 것들을 현장 조사를 쭉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5월 초부터 8월 초까지라고 하는 기간이 학생들 같은 학기말고사도 걸려있고 장마가 또 중간에 한 2, 3주 지나가고 폭염, 대구 굉장히 덥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꽤 이렇게 쉽지는 않은 작업이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한 1,750동 정도의 한옥이 적어도 존재하고 있다. 중국 한옥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적어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골목에서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박사님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외관을 이렇게 전혀 그 일적인 재료로 둘러싸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보다는 더 많은 수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확실한 건 한 1,750동 정도로 일단 판단이 되었습니다. 일적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기존의 그 대구 사정을 좀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그 한옥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구읍성 일대의 잔존 한옥 수량은 생각보다 좀 적었습니다. 굉장히 적었었고, 읍성 바깥에, 대구 구도심 바깥의 서쪽 그리고 남쪽 부분에 있는 남산동, 봉덕동 이런 동네들의 한옥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남산동이라고 하는 한 동에 대구 중구에 저희가 내박한 1,700개 중에서 한 35%에 해당되는 608동의 한옥이 분포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이야기고요. 근데 이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대구의 건축기본법 논의하는 데 좀 참여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쭉 이 얘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남산동에 있는 한옥은 대구의 한옥으로 대표성을 되게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왜 이제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생각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시기적으로 해방 이후의 건축물들이라는 점하고 현존하고 있는 집의 규모나 품격이 좀 떨어진다는 점,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나 혹은 거주자들에게서도 남산동에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한옥이 대구의 한옥이다라고 이렇게 대표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근거가 됐던 것은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인식은 그 도시에 있는 한옥을 아까 유 박사님 발표에서 건축 자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자산이라고 하는 태도에서 보기보다는 어쨌거나 하회말에 있는 집 같은 문화재적인 좋은 집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옥은 굉장히 좋은 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좋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한옥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이런 그 관점들이 좀 개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건축의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보면 보다 조금 더 유연한 관점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 한옥이라고 하는 대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무시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근현대의 도시 한옥과 전통 하이말 같은 한옥 정도의 구분만 존재하고 있지, 도시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한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났었던 아주 미세한 변화들, 예를 들어서 처마를 굉장히 짧게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등장한다거나, 그거를 위해서 상부의 보 이상의 구조를 간략화시킨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잘 간과되어져 있고, 그냥 이렇게 단일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가치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굳이 좀 제가 지적을 했었던 이유는, 한옥이 시장 속에서 계속 존재하면서 어쨌거나 아파트와 경쟁하고 혹은 새롭게 이제 법규가 제정되고 또 법이 변해가면서 계속해서 그 속에서 어떤 스트러글을 해나가는 건축의 유형, 그러니까 생산되어지는 건축의 유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존의 관점만 존재하고 있고, 앞서 그 남산동의 한옥을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보편적인 시각과도 연결을 시켜서 아무튼 그런 한옥조차도, 한옥이 도시건축 내에서의 자생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점들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거론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대구의 한옥을 조사한 게 처음은 아니었었고요. 한 십수년 전에 읍성일대 한옥들이 1차 조사된 적이 실수조사까지 다 된 적이 있었고, 지금부터 달성군청이나 중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실수로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전혀 누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기존에 뭐 아주 그 신뢰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세밀하게 실측했었던 자료들은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다 망실되어버렸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그 한옥센터 같은 기관이 있어서 차근하게 좀 누적이 돼 있었다면 보다 더 수월하게 그 전국에 있는 한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적인 기하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그 지금 한옥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문화재적인 가치 혹은 건축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보호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바라보거나 혹은 개발 대상으로서의 노후 주거지로 그냥 바라봐서 어쨌거나 빨리 철거되고 새롭게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노후구역으로만 판단하는 이 양자 중에 선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존이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계속 끝까지 그렇게 보아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생산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정당한 어떤 그 도시건축한 유형으로서 자기네들이 해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이 필요할 것 같고 국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여러 그 연구들과 용역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 말씀하시면은 되게 8분 30초 정도입니다. 이게 조금 더 짧게 볼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조정 선생님의 토론을 줄 건데 제가 이해는 모르겠습니다. 신경길 박사가 한 연구가 충분히 필요성 있는 연구였었다. 그 연구를 통해서 서울 북촌 혹은 서촌이라고 표현한 부분들 전주 한옥마을 외에도 실제로 많은 한옥의 자산들이 있다. 그 질문 비슷하게 드렸던 시면은 그렇지만 그 모든 한옥들의 자산들을 다 어떤 공적인 자금을 갖고 이 소위 지원들이 보존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제한이 혹시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포함합니까?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되고 뒷부분 얘기를 조금 이따 승 박사님 좀 듣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지금 김은희 회장님. 8분을 하라는 건지 10분을 하라는 건지 5분이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예, 뭐 농담이었습니다. 어떻든 12월 마지막 날을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번 주에 윤두영과 리쌍의 공연도 갔다 오고 김장훈의 공연도 갔다 와서 올 한해는 즐겁게 놀면서 끝나게 됐는데 공부하는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왔습니다. 사실 뭐 건축이나 뭐 도시일 하시는 분들이 바꾸는 이식하고 또 시민운동에서 하는 것과 좀 굉장히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그 다름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이가도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제가 기억에 저런 한국에 살아본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살아본 적이 있었더라고요. 7살 때까지 살았었습니다. 굉장히 그 사진인데 저는 한 번도 제가 한옥에 살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한옥은요 가요동 같은 한옥이었었어요. TV에 뭐 이런 승국동 회장님 때 같은 한옥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진행하는 한옥들은 한옥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쭉 할 때 그 박사님 말씀하실 때 뭐 한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얘기하는데 그 수요가 현실에서 늘어나고 있는 수요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바로 이제 어떤 이상의 형태의 한옥들이 있잖아요. 좀 비싼 한옥, 좋은 한옥 이런 형태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실제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동네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기와가 씌워지면 한옥이라서 알아보래 가면은요 마당 밑으로 햇빛 안 들어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거든요. 통풍도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둡습니다. 하루 종일 불 켜는 집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그런 한옥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느님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하루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에 있어 한옥이라는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보존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자산을 바라보는 것과 그 주민들이 살고를 살아야 바라볼 수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다름의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법적인 형태의 어떤 뭔가 만들어질 때 북촌처럼 무한은 아니고 북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감당할 수 지자체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다라면 우리가 한옥을 얘기할 때 실제 제가 기억하기에는 북촌도 마찬가지로 한옥만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빌라비가 가해도 31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빌라비 있거든요. 한옥과 비한옥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옥군 얘기할 때 그 안에는 비한옥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한옥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어려운 지원을 얘기할 때 사실 한옥만 독립되어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 한옥이 좀 더 많고 한옥과 비한옥이 어우러지는 저층주거일 거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 마을 단위에서 바라보지 않고 한옥만을 과연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 정책 시도를 얼마나 갈 수 있겠는가? 라는 것들도 저는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 그 어떤 한옥이나 조성이라는 부분들 좀 함께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저는 그래서 동네 마을이나 시설들 속에서 저층주거지 있는 곳에서 이 속에서 요소로서의 한옥, 그러니까 요소로서의 저층집들, 요소로서의 뭐 낮은 뭐 골목이라든가 아니면 그 좁은 골목이라든가 그린 상권이라든가 유공간 이걸 좀 전체적으로 결합해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네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야만이 제시일의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가능해야만이 주민들은 집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그 영국 말씀하셨을 때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들의 시민의식을 왜 높았는지, 그들은 부동산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그러면 우리처럼 꾸시고 사는 게 쉬운지 안 쉬운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행정 시스템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정주성이라든가 굉장히 다른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요소와 우리를 비교해주지 않는다면은 이런 하나의 법률안만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저는 좀 그런 의문들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옥수동에서 살고 있는 아는 분이 이런 얘기 했는데 한 25년 살았는데 그 얼마 전에 재개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집으로 내려가고 들어가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 이사 가고 다시 이제 그 부실집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집한테 너무 미안해서. 즉 뭐냐면 25년을 보던 곳 살아왔던 공간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재개발 안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고치며 살았을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우리가 한옥이든 뭐든 간에 어떤 저층주거를 갖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부수는 게 아니라 고치며 사는 게 쉬워져야 되는데 부수고 사는 게 굉장히 쉬웠거든요. 실제 지금 한옥도 대부분 오래된 것인데 우리 재개발 구역 지정할 때 노후도 갖고 얘기하잖아요. 한옥 갖고 노후가 높은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외국에 있는 그분이 있었을 때 바틀룸 아저씨 있을 때 거기 몇 번 오래 가고 같이 했는데 결국엔 한옥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한옥의 노후도 계속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년을 살아 쉽게 밀려왔는데 적어도 이런 관련된 법제도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고민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하나만 갖고 뭔가를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과연 어떤 이유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기성도시 구조에서 한옥과 비어름이 어우러져 있고 어떤 이가 굉장히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을 때 이걸 동네 마을 단위로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두 번째 지원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굉장히 인센티브에 대해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로 주는 시범사업들을 계속 보면은요 환경이 좋은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범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다가 그 다음 여러 가지 환경에는 금방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별의 지위를 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마을 단위에서 행정해야 될 공공적인 영역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또 공유 영역에 대한 지원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유 영역에 대한 지원 속에서 주민들이 어느 부분에서 사회적 의미를 부담할 것인지 이런 할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국토의 이런 상업화 문제, 특히 저는 이 관련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보면서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은 자산이라는 개념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스럽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가족이 자산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자산을 뭔가 막 같이 있고 보존해야 돼 이렇게 바라보는데 사실 이게 전층주거지나 한옥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선과 사는 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경관이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밖에서 그 자체가 아름답지는 않지만 존중해야 될 것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들, 그리고 삶 자체를 가지고 인정해줘야 되는 그게 다양성 속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사실 저는 이거 건축자산 지정도 지정할 때
과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동의할까? 또 하나는 한옥이 있는데 비역에 사시는 분들은 저 한옥이 굉장히 적개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저희 도시연대가 부천에 2002년 1년도부터 부천 마을에 들어갈 때 가졌던 가치는 한옥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한옥과 벽이 공존하는 부천을 가져가자는 개념으로 집을 진행했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한옥을 바라볼 때 한옥이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 비슷한 형태의 그 저층 주거지 속에서의 한옥이랑 같이 함께 어울려 나가는 또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면은 저는 이것 자체 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질문으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이해하건대는 지금 두 분 박사님의 발제를 충분히 동의하지만은 자칫 그 발제들이 어떤 소위 한옥이 갖고 있는 경관적인 소위 다운도 치고 아름다움 그런 부분들의 이 모든 가치 부여나 제도적인 보완 같은 것들이 혹시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한테 설명을 못했을지 모르나 유광호 박사님의 발제도 보건대도 도시환경은 도시내의 장소에 대한 기억을 보존해주며 오른쪽 페이지에도 주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문화적 가치 뭐 등등 표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공동체의 문제가 지탱되지 않으면은 소위 자산의 가치가 멸실될 텐데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